안녕하십니까. 2025년 6월 4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6시에요. 중앙선관위가 전체 회의를 열어서 대통령 당선인 공식적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개시했다, 이런 뜻입니다. 선관위에서 당선인 결정한 의결하는 즉시에 신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오늘 오전, 그러니까 2025년 6월 4일 오전 6시 21분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거고요. 이때부터 이제 국군 통수권 등 대통령이 가진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전에 민주당이 그 개표 방송, 야외 방송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당선을 기정사실로 해놓고 야외 무대를 설치했던 겁니다. 거기에 이재명,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유력자였죠. 어제 오후 8시에 3, 4 개표 방송에서 50%가 넘는 걸로 조사가 됐으니까 뭐 출구조사 별로 안 틀린다 이랬는데 이번에는 제법 많이 틀렸습니다. 근데 거기서 얘기한 게 사실상 취임사에 가름하는 걸로 볼 수 있다. 오늘 오전 11시에 취임하지만 그 보면 주요 요지를 5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작년 12월 3일 내란의 밤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풍찬노숙하면서 간절히 바랐던 것, 그중 하나, 이 나라가 평범한 시민들의 나라라는 사실. 대통령이 행사하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 거고 그 권력은 대통령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 나은 국민의 삶과 이 나라의 밝은 미래만을 위해서 온전하게 쓰여져야 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했다. 여러분이 제게 맡긴 첫 번째 사명, 내란을 확실히 극복하고 다시는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겁박하는 군사 쿠데타는 없게 하는 일, 이 나라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민주공화정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존중받고 증오, 혐오가 아니라 인정하고 협력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 반드시 그 사명을 지켜내겠다. 이렇게 첫 번째 약속을 했거든요. 첫 번째입니다, 이게. 첫 번째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란 종식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맡기신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시키는 것. 당선이 확정되는 그 순간부터 온 힘을 다해서 고통스러운 삶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장 확실하게 회복시켜 드리도록 하겠다. 요게 두 번째. 세 번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제1의 책임을 완벽하게 이행하는 안전한 나라를 꼭 만들도록 하겠다. 이런 거고요. 네 번째는 한반도 정세를 신속하게 안정화해서 코리아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한반도의 안보 때문에 우리 국민의 민생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마지막, 요게 5번째입니다. 큰 통치자가 아니라 국민을 크게 통합시키는 대통령의 그 책임을 결코 잊지 않겠다. 어우러져 함께 살아가는 공평하게 기회를 함께 누리는 억강부약의 대동세상을 우리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 5가지 중에서요. 경제회복이나 아니면 안전한 나라, 뭐 이런 거는 어느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당연히 국민 앞에 약속을 해야 될 내용이죠. 그리고 실천도 해야 되는 내용이고요. 여기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내란 종식이라는 것이 첫 번째 화두로 올라갔다는 것과 그 다음에 국민 통합이라는 것이 마지막 그 과제로 제시를 했는데 이 두 가지는 이재명 대통령, 이제부터 이재명 대통령이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 중에 서로 상충한다. 그러면 내란 종식이 첫 번째고 국민 통합이 마지막이면 내란 종식을 우선하겠다는 얘기냐 아니면 두 가지를 병행하겠다는 얘기냐, 이거는 앞으로 끊임없이 논란이 될 것입니다. 내란 종식을 저는 선거 때 당선하기 위한, 표를 얻기 위한 수단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당선이 거의 확정적인 그 시점에도 내란 종식을 얘기한다. 이 얘기는요,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하는 내란 종식, 왜냐하면 내란이라는 건 아직 법률적으로는 확정되지 않은 개념입니다. 내란 재판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죠. 이게 정말 내란이 될지 아니면 정말 해프닝 뭐 이런 정도가 됐을지 그거는 봐야 알겠습니다. 판결을 해봐야 하는데 정치인으로서의 이재명은 이미 그걸 내란으로 단정을 해버렸습니다. 정의를 내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제 그게 내란이 아니다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면 내란 동조 세력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란 종식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폭이 넓어진다는 거죠. 선거 과정에서도 내란 동조 세력, 그 다음에 국민의힘 정치인까지도 내란 동조 세력으로 몰았고요. 더군다나 그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하는 그 국무회의에서 내란을 반대했던 한덕수, 그러니까 내란이 아니죠, 참. 계엄을 반대했던 한덕수 국무총리까지도 내란 동조 세력으로 지금 몰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내란 종식이라는 개념은 본인 마음에 들지 않고 본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반대했던 사람은 모두 내란 종식 세력, 내란 동조 세력 아니냐. 지금 쭉 얘기했던 거를 해석해 보면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내란 세력과 내란 동조 세력이 우리 국민의 몇 퍼센트나 될까요? 아마 이재명식 개념으로 얘기하면 본인이 지금 뭐 49% 정도 얻었는데, 자, 41.2% 정도를 얻은 게 김문수 후보입니다. 그러면 그 정도를 내란 동조 세력으로 보는 거냐? 그 중에 이제 핵심은 내란 세력이고, 그러면 이 와중에 김문수 후보를 찍은 사람은 내란 동조 세력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해석을 필요로 하는 대목인데, 지금까지 얘기한 개념을 종합해 보면 결국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를 찍지 않은 사람은 내란 동조 세력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언저리에 있는 사람은 모두 내란 세력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하면서 과연 국민통합은 결국 그럼 뭐냐? 내 편 안 가르겠다고 그러면서 지금 내란 종식 자체가 내 편 을 가르는 개념이라는 거죠. 약간 혼란이 오죠. 뭐 앞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실행 과정에서, 지금까지는 말이 없고 실행 과정에서 구체화되겠지만, 지금까지의 스타일로 보면 결국 내란 세력과 내란 동조 세력은 김문수 후보를 찍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국민통합은 그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41.2%를 제외한 국민통합을 얘기하는 것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하게 될 것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적폐청산을 내세웠고 그때도 국민통합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 어땠죠? 적폐청산 광풍몰이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청와대 정무수석실 캐비넷을 열어서 거기에 있었던 박근혜 전임 대통령의 관련 문서를 가지고 이게 탄핵 국정농단의 증거다 그래서 검찰에 갖다가 주었습니다. 그런 정도의 적폐청산 광풍몰이가 있었는데 그때도 문재인은 국민통합을 외쳤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국민들이, 다수의 국민들이 정말 저게 국민통합이 맞냐 아니면 적폐 광풍몰이가 맞냐. 근데 지금 내란 종식 몰이, 내란몰이, 이게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도 똑같이 문재인의 적폐청산 몰이와 비슷하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지금까지의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의 스타일을 볼 때 좀 연목구호가 아닌가. 아니, 국민통합한다고 했더니 진짜 국민통합하는 줄 알았어요? 오히려 이게 더 국민들 뇌리 속에 남는 것 아닌가. 원래 2016년인가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무슨 유튜브에 나와서 당시 성남시장이었죠. 권력은 잔인하게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전제가 있었지만 잔인하게 행사해야 된다. 실제 잔인하게 행사하는 과정을 우리가 쭉 봐왔죠. 지난 총선 과정에서 비명 행사, 비명이라는 이유로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도 탈락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봐가면서 그게 그거 내가 한 거 아니야, 당원들이 한 거야. 근데 당원들이 정말 한 겁니까? 박용진 전 의원 탈락하는 과정 우리가 충분히 보지 않았습니까? 탈락하니까 엉뚱한 사람 자기 친명계 끌어다 받고, 그래서 그게 뒤늦는 바람에 결국 그 사람은 자기 지역구에서 투표권 행사도 못한 상태에서 당선이 되는 이런 코미디 같은 상황을 만들면서도 여전히 나는 관여 안 했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이 국민통합이라는 게 결국 말로만 얘기하는 것 아니냐. 우선 지금 뭐 이게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첫 번째 인사부터 김민석 국민의힘 최고위원, 수석 최고위원, 총리 후보, 강훈식 민주당 의원, 민주당 의원, 뭐 대통령 비서실장 내정, 그 다음에 뭐 누구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거 보이시죠? DJ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 첫 번째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바로 민정당 출신인 김중권 씨를 임명했습니다. 그거와 이거의 차이를 한번 보시죠. 물론 지금 뭐 언론에 이제 강훈식 의원 내정 이렇게 나오지만 뭐 최종적으로 발표한 건 아니니까 오늘 정도로 발표를 하겠죠. DJ가 했던 방식의 국민통합, 이거와 지금의 이재명이 국민통합을 외친 뒤에 하는 방식, 이거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과연 편가르지 않겠다고 하면서 지금 사실상 편을 갈라놓은 이재명식 인사 스타일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초반에 무슨 통합적 인사를 하던 DJ도 결국 중반부터는 본색을 드러냈죠. 호남 편중 뭐 다 아시다시피. 그리고 초반 통합적 인사도 결국은 2인자 격의 뭐 호남 출신을 대거 기용함으로써 그 사람이 그 조직의 실세 역할을 하도록 뭐 그건 전 뭐 운용의 모일 수 있겠다 이렇게 인정하는 편이지만 어쨌든 그런 거.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까지 나온 것만 봐도 그거와는 완전히 상반된 얘기. 그래서 과연 이 말을 믿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우선 바로 오늘 새벽에 당선이 확정된 후에 얘기한 5가지의 과제에서부터 상충한다. 자, 그래서 뭐 이제 저는 뭐 유튜브를 이제 계속 적어도 몇 년간은 하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에서는 국어사전이 필요할 것 같아 이런 인상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이재명식 해석이 있고 국민 눈높이식 해석이 있습니다. 저는 국민 눈높이식 해석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식 표현을 제가 다시 재해석하는 일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똑같은 단어 해석이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이라고 얘기하면 저거는 통합이 아니고 뭐다 이런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종식이라고 얘기하면 저거는 정치 보복을 얘기하는 거다. 이런 해석을 제가 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금까지도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던 수많은 어떤 정치, 기술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제가 재해석을 해드렸는데 그중에 뭐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을지 모르지만 여하튼 앞으로 이재명 정부에서는 더 많은 사전적 의미뿐만 아니고 이재명이 얘기하는 사법개혁, 그거는 본인의 재판을 중단하고 본인이 형사 피고인으로 있는 부분을 없애주고 뭐 이런 걸 사법개혁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아마 그게 실천이 될 겁니다. 당장 내일 임시국회 열었죠. 6월 18일 서울고등법원의 선거법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파기환송심이 있는데 아마 그 재판 자체를 못 열게 하거나 아니면 그 재판에서 면소, 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행위라는 걸 없애버려서 이제 더 이상 적용할 법조가 없도록 만드는, 그걸 아마 이재명 정부에서는 사법개혁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그걸 저희가 해석하지 않고 정말 사법부를 개혁하려고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전달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실상의 취임사라고 볼 수 있는 그 야외 무대에서의 이재명의 약속 뭐 이런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앞으로 아마 5년이 될지 아니면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관한 해석에 상당한 비중을 두지 않을 수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